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픽 말하기 중급 고급 합격 가이드 책에서 문항 6, 의견 제시하기, 질문과 모범 답안을 듣겠습니다. 문항 6은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준비 시간 70초, 답변 시간 80초입니다. 연습 문제 1번. 최근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이 크게 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SNS가 정보 공유와 친구와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청소년의 시간을 빼앗고 정신 건강에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소년이 SNS를 너무 많이 쓰는 것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SNS가 좋은 점도 있지만 사용 시간을 잘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SNS로 친구와 쉽게 이야기하고 새 소식도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 사는 친구와도 매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팀으로 하는 학교 숙제도 집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래 쓰면 공부 시간도 줄고 잠도 못 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3시간 넘게 쓰는 학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SNS를 못 쓰게 막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부모와 아이가 같이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SNS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적당히 써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소년 모두가 SNS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최근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카페와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님의 편안한 시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린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게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어린이를 막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린이만 못 들어오게 하면 차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은 같이 식당에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끄러운 아이는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어른의 책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식당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가 시끄러우면 다른 손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존을 따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막기보다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른과 아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식당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청소년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써서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법으로 막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청소년도 자신의 일을 결정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휴대폰이 청소년에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나 친구와의 연락, 그리고 학교 생활에도 휴대폰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정보도 찾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하는 학교 숙제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쓰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눈 건강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부모가 청소년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규제보다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휴대폰을 잘 쓰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4번.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단순 반복 업무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AI가 일자리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 일자리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AI를 활용해서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 때문에 새로운 직업도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를 만드는 사람이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자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배우고 변화에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I를 무서워하기보다 잘 준비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AI와 사람이 같이 일하는 시대가 잘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경제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염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점점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나 새로운 질병이 늘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 정책을 강화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두가 깨끗한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 환경 문제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회용품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일회용품이 위생과 편리함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회용품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회용품이 환경오염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 한 개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원 낭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많은 나무와 자원이 쓰이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회용품을 갑자기 모두 없애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회용기 사용을 늘리고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연습 문제 7번.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쟁이 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원이 교육과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동물의 자유를 빼앗는 곳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원의 존재 이유에 대한 논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원이 동물 복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동물원에서 다양한 생명을 직접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우리에 동물을 가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동물원도 동물의 입장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연습 문제 8번. 도시에 사는 사람이 늘면서 녹지 부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토지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이 늘면서 녹지 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 공원과 녹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녹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의 공기와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공원이 있는 도시는 미세먼지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도시에 무조건 녹지를 늘리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옥상 정원이나 작은 쉼터처럼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녹지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함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연습 문제 9번. 노인 인구가 늘면서 세대 사이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인구가 늘면서 세대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대마다 살아온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직접 사람과 소통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어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자주 다투게 됩니다. 물론 한쪽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세대 간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대도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습 문제 10번. 출산율이 매년 줄어들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출산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과 교육비가 너무 높아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과 육아를 함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 문제 11번. 외국에서 온 이웃이 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성이 사회를 풍부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면 문화 차이로 갈등이 늘어난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 온 이웃이 늘면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문화가 사회를 더 풍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과 음악, 언어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이웃이 일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로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연습 문제 12번. 혼자 사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고 편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외로움과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1인 가구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의 장점은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단점은 외로움과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 중에 우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를 좋다 아니면 나쁘다와 같은 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1인 가구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모임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습 문제 13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중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수업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반면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중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사람도 자기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상관없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의 장점은 친구와 선생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토론하면서 더 깊이 배우는 학생이 많습니다. 한쪽만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황에 따라 두 방식을 알맞게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14번. 학교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처벌보다 교육과 상담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 문제가 자주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폭력의 상처가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받은 상처로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생만 노력해서는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만 강하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부모와 학교, 사회가 함께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연습 문제 15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의 경험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인구가 늘면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인의 경험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를 함께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가 모든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 문제 16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실업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해도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가 원하는 능력과 학생이 갖춘 능력이 자주 어긋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의 노력만 강조하거나 사회 문제로만 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진로와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습 문제 17번. 인터넷의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짜뉴스 문제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짜뉴스가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짧은 영상과 사진은 누구나 쉽게 만들고 퍼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막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책임있게 공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려서 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연습 문제 18번. 인공지능이 그림과 음악, 글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 창작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반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그림과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되면서 창작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AI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가 창작 과정을 더 쉽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가 새로운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곡가들이 AI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창작을 모두 AI가 대신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AI의 능력을 함께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AI는 사람의 친구와 같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연습 문제 19번.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늘면서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 즐거움과 친구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일상생활에 큰 방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늘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적당히 즐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게임 시간이 일과 공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 다음날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동 부족과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무조건 좋다 아니면 나쁘다고 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즐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기 조절이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생활의 균형을 잃지 않을 때 즐거움이 됩니다. 연습 문제 20번. 신약과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활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과 화장품을 만들 때 동물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 실험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실험실에서 동물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컴퓨터 실험과 인공세포 같은 새 기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실험을 한 번에 그만두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동물을 같이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과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